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방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해지 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내용 증명 5편이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계약은 사업자가 일정한 시점에 이행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시적 또는 일회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구입하는 것 등 일상용품의 대부분을 일시적 또는 일회적 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계약에서 계속적 또는 획기적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적 또는 획기적 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또는 정해지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처럼 계속적 공급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데요. 전형적인 형태로는 고용, 임대차, 소비대차, 임치, 전기, 수도 공급과 같은 계약이 있습니다. 한편 계약의 형태를 세분해보면 우유, 요구르트, 신문, 잡지 등의 물품형 계속적 공급 계약과 외국어, 입시 등 학원 계약, 피부 미용 등 용역 계약, 결혼 상담 등과 같은 정보 제공 계약 등 용역형 계속적 공급 계약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적 공급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해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계속적 공급 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해지를 하게 되는 원인과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해지를 하면서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 5편을 발송한 것이 나중에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5층의 패션 쇼핑타운인 멋지다 쇼핑센터의 시행자 겸 분양자로서 2005년 7월경 임차인 B에게 그 상가 중 1층 105호, 면적 100제곱미터를 임대하였습니다. B는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05년 8월 중순경 이 점포를 인도받아 아도니스 김해점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아울렛 매장을 개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06년 2월경 C로부터 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2006년 3월부터 월차임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7년 7월경 A에게 그동안 밀린 차임 등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A는 2007년 10월경 B에게 밀린 월차임 등을 2007년 10월 25일까지 지급할 것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 증명 5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그 기간 내에 밀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A는 2007년 11월경 B에게 위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편 B는 2008년 1월경 이 사건 점포에 의류 등을 제외한 집기류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2008년 5월에야 이 사건 점포에 남아있던 모든 집기류를 수거하고 이 사건 점포를 A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차임 및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A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사례인데요. 이 사안에서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알리고 있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은 효과에 있습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지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례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해지가 있기 전에 주고받은 사임 등의 급부는 유효한 것이어서 해지 후에 서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계속적인 계약이 생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물품과 용역 구매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몰 관련 분쟁, 불성실한 온라인 강의, 허위 과장의 학습지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최근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계속적 공급 계약은 계약 내용이 권유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목적물이 공급되고 나서야 소비자의 기대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일회적 계약보다 계약 환경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공급 계약의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의 상황을 판단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반해서 사업자는 소비자의 해지권에 대하여 이를 금지,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거나 해지권을 인정하더라도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조항을 두는 등 실질적으로 해지를 어렵게 만들어서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계약 당사자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고 분쟁 상황에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의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은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지권 발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민법은 여러 가지 계약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 밖에도 신의축 위반을 이유로 인정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약정 해지권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정해진 해지권을 말하는데요.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제636조는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속적 채권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해지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도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기에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하다가 나중에야 돌려준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는 권한 없는 불법 점유라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점포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례에서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그동안 연체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A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인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한 것은 권한 없는 점유로서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점포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 효과가 직접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효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전보다 복잡하고 많은 계약 유형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해지를 해야 할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을 터득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